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조남이는 알지만 직책이 직책 없습니다. 백수신가요? 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냥 백수시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전 통상본부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오셨었어야지 될 텐데, 이쪽 SNS 쪽에서는 질문들이 굉장히 거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각오하고 계시죠? 욕설이나 막말만 아니면 뭐라도 네.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 SBS 지난 토요일 날 심야 토론에 나오셨는데, 예. 그때 이종걸 의원님이 우리 본부장님께 예. 아주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재밌다 그럴까 그런 공격을 했는데, 한번 자료 화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네.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예. 예, 묻거나 재미있었습니다. 네네. 예. 네. 이때 이종걸 본부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참여 정부 시절에는 우리한테 붙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에 붙어서 예. 그렇게 영혼 없는 일을 한다. 예. 그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제가 그때 공무원이었고, 네. 대한민국의 직업 공무원은 정권, 네. 그리고 오늘 현재라도 아마 올 연말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행정부의 책임자가 바뀌면 소위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따리 사고 집에 가면, 네.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공무원들이 다 보따리 사고 또 들어가고,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네. 직업 관료라는 것은 결국 이 정치적인 중립,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1급 공무원을 했죠. 협상수석 대표로. 네. 하다가 제가 일한 게 크게 잘못된 게 없다. 또 혹자는 잘했다. 요즘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그때는 잘했다 그랬죠. 네, 그런 평가를 받고 네. 이제 교수본부장이 됐고요.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안 했고요. 한미 FTA나 FTA 정책은 우리가 2000년부터 칠레를 시작으로 계속 해왔던 정책이다. 네. 2000년대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였죠. 네. 그 다음에 참여정부, 그 다음에는 지금 이명박 정부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그럼 그때마다 정부가 바뀐다고 FTA 정책을 하던 공무원들이 다 집에 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FTA 정책은 이렇게 무역을 좀 확대해보자는 그런 정책이 제일 근간인데, 네. 무역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좀 도모해보자는 거는 우리가 70년대부터 해오던 정책이죠.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 됐습니다. 네. 그 4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그런 정책을, 국가로서의 정책을 꼭 이렇게 집행하고 수립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행정부고요. 행정부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그 공무원들은 정권과는 관계없이, 어떤 중립을 지키면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럼 이종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셨을 적에는 그분들이 다 지지를 하고 성원을 보내다가 요즘 와서 폐기니 제재협상이 그런 입장을 돌변했느냐? 너는 말바꾸기에 대한 추궁이 있으니까 이종걸 의원이 저보고 당신은 양정부를 있으면서 썰기에 붙었다 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 거하고 어떤 당이 어떤 당의 당략으로 전략으로 한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하고는 그건 같이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정동영 의원님께서 네. 우리 본부장님께 예.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 오늘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는요. 네. 정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를 했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하셨고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오는 과정을 보면 요즘은 대외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출 드라이브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거기에 따른 우리 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이 소위 매국이다, 식민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국민의 대다수였다면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그렇게 가기도 어렵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오히려 그렇게 한 말씀을 뱉은 분이 부끄러운 거지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명숙 그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 대표나 네. 또 당시에 그 뭐 손학규 대표나 네. 또 당시에 그 뭐 손학규 대표 뭐 정동영 의원 등등을 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말을 바꾼 5인방에서 뭐 유시민 네. 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묶어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떠세요? 그 실제로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말을 바꾼 게 아니다.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네. 다보스에서도 자본주의의 실패를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정책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협상력을 갖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 여건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인으로선 당연히 지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다. 이제.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각국이 이 경제를 운영하고 국제사회 전체, 지구촌 전체나 그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별로 경제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성장기가 있고 성장이 좀 둔화된 기가 있고 아주 어려웠던 기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때 한참 고도 성장하다 요즘은 잠재 성장이 많이 죽었고요. 또 미국 같은 나라 뭐 잘 되다가 금융위기 겪고 또 부침이 있고 요즘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 유럽 잘 가다가 지금 뭐 상당히 유로화 문제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그러한 부침이 있었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세계 경제는 분명히 2차 대전 이후에 쭉 성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계 경제의 교역만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쭉 논의를 하면서 보다 더 상품의 이동을 조금 더 원활히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보자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교역 장벽을 어떻게든 조금씩 더 내려보자. 는 것이 가트 체제 이후에 지금 쭉 발동되고 있는 WTO 체제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런 교역이나 또는 뭐 세계화 뭐까지도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흐름은 있고 그런 큰 흐름에서 아까 다보스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시장 경제의 흠결이 발견이 되고 있다. 네. 뭐 특히 제일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인컴 디바이드죠. 네.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 우리말로 흔히 이제 양극화라고 하죠. 그런데 흠결이 나면은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쪽에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교역의 논리 그 자체라든가 아니면 시장 경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폐기하자든지 또는 뭐 무위로 돌리자든지 그런 노력 자체를 중지하자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각국이 어려워지니까 지금도 어떤 몇몇 나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 어떤 특별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하죠. 자기들이 양호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쭉 올린다든가 또는 무슨 쿼타제를 갑자기 도입을 해서 수입을 막는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몇 나라가 수개 국가가 잠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국가끼리 모이면은 결국 그러한 보호주의는 지구촌 전체의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좋지 않다. 왜냐? 한쪽이 보호주의를 하면 다른 쪽이 바로 비슷한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럼 그게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대공황 이후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관세를 올리고 시장 보호에 들어갔죠. 워낙 국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결국 근린 궁핍화. 자기도 이제 궁핍이 되고 상대편도 궁핍화되는. 그 공동으로 궁핍화의 골로 떨어져 버리는. 그것은 해답이 아니더라는 게 지나온 역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교역 지상주의라든가 아니면 시장 지상주의 그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흠결은 흠결대로 보완되고 수정돼야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교역 자체가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자체가 갖는 그 기본 원칙,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자는 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가장 큰 그 궁금점이 사실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이 네. 한미 FTA의 내용과 네. 이런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 그 예.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더라고요. 예. 뭐가 달라졌는데 야당은 지금 저렇게 나오는? 예.
2007년 6월 30일 날 서명한 원협정이 있죠. 네네. 그거는 열린우리당 때 아주 잘 됐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뭐 평가도 받고요. 네. 그거 그대로 지금 국회에 가서 비준이 됐죠. 네. 비준이 될 때에 우리가 2010년 12월이네요. 벌써 2년이 됐네요. 그죠? 1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 추가 협상해가지고 수정한 내용. 그거는 협정문 형태가 아니고 서한 교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고친다 했더니 저쪽에서 그렇게 하자 하는 답장으로 이제 그 협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같이 제출이 됐고 그 두 개가 동시에 국회 비준을 지난번에 마친 겁니다. 그 요번에 이제 3월 10일 날 발효된다는 게 이 두 개가 같이 발효되죠. 네. 그러면 수정이 된 거는 앞에 있는 원래 그대로는 수정이 안 된 건 확실하죠. 네네. 원래 그대로 네네. 있으니까. 뒤에 부분이 수정이 된 겁니다. 네네. 그 서한 교환. 네. 거긴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자동차, 두 번째 돼지고기, 세 번째 의약품 관련한 그 특허 연계 제도. 네. 근데 이 뒤에 두 가지 돼지고기는 관세를 철폐하는 기간을 조금 더 뒤로 양보를 받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의약품과 관련한 제도도 우리가 구성하는데 시간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원래 1년 반이던 것을 3년을 뒤로 더 미룬 거죠. 그래서 3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쪽에서 양보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손해봤다든지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할 때 그분들이 뒤에 두 가지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문제죠. 예.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거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세죠. 근데 원래 자동차 관세 우리가 이제 처음 원협정문에는 3000cc 이하, 3000cc 이상 이렇게 차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3000cc 이하는 현행 미국 관세 2.5%입니다. 2.5%를 즉시 없앤다. 네. 발효되면 즉시 없앤다. 그다음 3000cc 이상 큰 차죠. 는 2.5%를 미국이 4년 동안 유지하다가 5년째에 없앤다. 5년 동안 유지하다 4년 그 다음 해에 없앤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유지하다가 4년째 없앤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이죠. 죄송합니다. 오래되니까 네. 기억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현행 8% 관세를 그 배기량에 관계없이 발효되면 즉시 8%를 한꺼번에 없애겠다. 그게 이제 원래 합의였습니다. 네. 그러고는 아주 어려운 협상을 거쳐가지고 고친 게 복잡합니다만은 미국도 차종 구분을 하지 말자. 네. 그러면서 2.5%를 4년간 그냥 가져가서 5년째에 한꺼번에 없애겠다. 한꺼번에 없습니다. 그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보고 8%를 한꺼번에 그냥 우리 거는 그대로 지켜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8%에 저쪽은 2.5%니까 우리가 좀 관세가 많이 높죠. 또 우리가 실제로 많이 팔고도 있고요. 그거를 4%로 내려서 우리도 4년을 유지를 하겠다. 그러고 5년째에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지는 건 똑같이 5년입니다. 네. 그럼 그 5년째에 가는 동안에는 저쪽은 2.5% 우리는 4%를 유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손익 계산입니다. 그게 이제 손해를 받냐, 설명해 주세요. 너무 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손해를 받냐, 이익을 받냐는 건데 그런 계산은 업계가 제일 빠르죠. 네. 업계에서 계산이 그렇게 관세를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가 양보를 했다는 폭이 계산을 했더니 1년에 한 500억 원이 된다. 네. 수정된 내용으로 지금이라도 발효되면 1년에 취할 수 있는 우리 이익이 5천억 원 된다. 예? 그거는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의 계산입니다. 얘기세요. 예. 그다음 정부도 거기에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뭐 그런 계산은 업계가 제일 빠르죠. 네. 그죠? 그러면은 뭐 제가 아무리 계산이 둔해도 500억보다는 5천억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500억을 양보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 양보 안 하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미 FTA를 이 반수면 상태에서 깨워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발효를 논하기도 아주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500억을 손해보더라도 5천억이라는 조금 조정됐지만 5천억이라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업계도 했고 정부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야당이 그걸 물고 늘어진다고.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그 뭐 아마 비합리적이진 않을 텐데. 그분들은 더 잘했으면은 네. 500억 손해 안 보고 5,500억까지 원래대로 그대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것도 뭐 플러스. 그것도 크죠. 근데 예, 물론 돼지고기 관세를 이제 2014년 1월 1일부로인가요?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2년 더 미뤘거든요. 그러면 뭐 저쪽에서 들어올 때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관세 수입이나 뭐 그런 건 분명히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죠. 네네.
근데 뭐 그런 계산 자체가 어떤 뭐 수판으로 놓는 계산보다도 사실 자동차는 우리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다 여기는 진짜 뭐 어렵다고 하는 축산 농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손 계산으로만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래도 막 기업 쪽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도 그래도 이익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쪽에서 양보를 많이 받자 그 노력을 했죠. 오히려 축산농가 쪽에 더 예. 이익을 주자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말씀이죠. 예.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는 거꾸로 대기업에 굉장히 유리하고 네. 또 축산농가나 우리 그 작은 농업을 하는 사람 또는 소상인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게 결국 노는 거거든요. 네네. 뭐 나라마다 네.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지 뭐 모든 분야에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역에서 비교 우위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그런 농수산업 이쪽이 좀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도 뭐 엄청나게 많은 재정 투입을 했고, 네. 근데 뭐 결국은 이게 FTA가 뭐 우리의 쭉 성장했던 과정을 보면요. 이 교역이 성장했던 그래프와 우리 GDP가 성장한 그래프가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내수의 규모로 보면은 결국 바깥하고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교역이 확대가 되면 GDP가 커진다. 설명은 그렇게 드리지만 더 진짜 좀 달리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역이 축소되거나 정지가 되면 우리 GDP는 성장이 중지가 되거나 쭈그러듭니다. 그게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파이를 그래도 키워야 나눠 먹을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제 또 반대편 쪽에서는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파이를 먹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네. 계층이 있다. 네. 결국은 만약에 결국 우리가 이제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 결국 이익을 분배하는 네, 그런 네. 정책적 그 조정을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네. 어느 정도나 돼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정말 네. 그렇게. 또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 반국민적인 정서를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서 스스로도 양보해야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결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제가 뭐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던 그런 직책을 했던 네. 사람은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FTA는 소위 경제를 키우는 쪽, 우리 무역을 확대하는 쪽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미 발효시킨 FTA의 효과를 보면은 그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쪽하고의 교역이 FTA를 맺지 않은 나라하고의 평균 교역률 정대율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네. 최소한 1.5배씩 네. 교역이 더 정대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교역이 더 확대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따라서 GDP 정대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 네. GDP 정대라는 게 다른 말 아닌데 그게 경제 성장이죠. 네. GDP 그러니까 성장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커진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FTA는 도움이 되죠. 네. 그런데 이 키우기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FTA를 그만두자는 것은 저는 그건 해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에 어떤 그 분배를 조금 더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정책의 조합으로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책 하나가 경제를 키우기와 나누기를 단칼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학자도 아마 그런 하나의 정책은 못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의 정책, 분배의 정책이 어떤 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렇게 소득 분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 거기에 분명히 분배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정책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정책은 결국 정부의 역할이 제일 크죠. 네. 그 정부의 역할 중에는 결국 재정이고 세제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업 스스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의 역할 중에서도 이것을 어떤 강제 규범으로 해가지고 버는 만큼 얼마를 이렇게 그걸 법제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든지 어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상당한 정도의 그 제약을 줘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키우는 것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정부의 그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요새 뭐 유시가 말로는 그 CSR이라 그러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영어입니다만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선진국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된다. 특히 요즘 그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나 기운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데 대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노력도 뭐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결국 키우기와 나누기를 이게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막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해야 이제 전달이 되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듣기에 참 혼란스럽고 막 흑백을 가려야 되고 찬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하나 취하고 하나 버리자 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생각은 들어요. 네. 한미 FTA 자체 뭐 무역을 하지 말자.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말기에 빗장을 걸어 잠그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 문제고 정치 문제화 됐고 또 그렇게 됐을 뿐이 없죠. 근데 그 근간이 뭐냐면 첫째 뭐 이 정치적 질문 비슷하게 될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분배에 소홀했었다는 국민적인 불신과 플러스 재벌이 3세까지 나서서 다 골목에 빵상수까지 하는 이러한 식의 그 재벌 중심의 정책과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말을 바꾼 것 같아도 그게 정치적으로 더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될 수뿐이 없는 사회 구조가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을 그냥 자꾸 경제 논리로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빵상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로 바로 다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이 그걸 강하게 재벌들의 그 진출 업종을 정하든지 또는 기업들도 스스로 그 자구 노력을 하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나니까 그것의 원죄가 마치 다 FTA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오인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와 대기업의 신뢰 부족이 자금의 사례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분명히 시정을 하고 또 조화롭게 갈 부분은 서로 노력하고 가야죠. 예. 그거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가시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제정책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한 건 아닌데요.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 맞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FTA 쪽에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키우기 쪽의 정책으로서도 추진되어 왔던 FTA 또 그에 앞장섰던 저까지도 이렇게 매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옳은 해답을 얻고자 하는 노력에서는 좀 빗나간다는 것이고요. 저로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분명히 나누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이죠. 제가 80년대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근무할 때 보면 저는 사실 뭐 그때 뭐 나이 이제 뭐 20대였는데요. 불란스에 근무할 때죠. 유로 소셜리즘, 유로 커뮤니즘 이런 게 굉장히 풍미를 했었어요. 유럽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이제 당수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공산당의 어떤 뭐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들 지금 다 사라지고 그 제도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대로 일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소비한다.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제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해답은 아니죠. 그죠? 능력에 따라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이런 거는 뭐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이 시도를 했던 나라들이 역사상에 있었죠. 그죠? 뭐 북한은 아직도 뭐 그런 체제
그 연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의 해법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장 경제의 근본을 지켜가되 조금 더 따뜻한 시장 경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면 파이는 키워내는 노력 계속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노력,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네. 딜레마 같아요. 또 재벌들의 딜레마일 것 같고요. 그게 뭐 우리 본부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네. 그 한미 FTA라는 그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기를 좀 겁내했다 그럴까? 네. 좀 그랬었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네. 표명을 하고 계시죠. 예상 밖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종은 박근혜 두 분이 쌍쌍파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해본 일도 없고요. 네네. 예, 없습니다. 만나 뵌 일이 아직 없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예, 없으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근데 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지만 예. 이것이 표의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앞뒤가 바뀐 이야기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렇게 자꾸 불려 나오고 자꾸 다 대담에 나가고 토론에 나가는 것이 네. 이거 폐기해야 된다, 반대한다 하는 주장이 전체 수그러들지 않고 급기야 민주통합당하고 야당이 합동으로 선거 쟁점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먼저고 저도 제가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 더군다나 선거는 다가오는데 제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제 스스로 이거 죄가 된다. 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게 먼저였고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저도 뭐 어디 가서 토론하고 하는 뭐 그런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박근혜 대표께서 이렇게 신뢰 없이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뭐 그런 위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싸움을 건 거는 저는 뭐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싸움을 건 측에서. 거는 야당 쪽에서 먼저 걸어왔죠. 네네. 쟁점화 시키고. 네. 그 앞뒤는 좀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자꾸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적 발언 네. 좀 더 세게 얘기하고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휘둘리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자꾸 출마설도 도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말도 나와요. 그렇다면 사나이 대정부라면 강북에서 출마해서 예. 거물과 붙어서 FTA를 네. 정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라면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 강남에서 분야?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 SNS에서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뭐 강북, 강남 그거 사실 지금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판단 제가 할 판단은 사실 아닙니다. 네네.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제가 뛰어들 그런 사정도 아니고요. 결국 선거는 정당이 하는 거고 정치는 또 정당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 안 해봤습니다. 정치 해본 일도 없고요.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과연 저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제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이 있겠다. 특히 이런 쟁점이 계속 된다면 역할이 있겠다, 없겠다는 것도 저보다 훨씬 셈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예. 그 셈법 저는 잘 못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튼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저도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각오는 돼 있고요. 네. 과연 역할이 있겠냐, 없겠냐는 거는 제 혼자의 공천 판단으로. 주는 쪽 입장이니까 사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공천위원도 그랬죠.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 역할이, 기회가 주어지면 예.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미 예. FTA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역할이 네. 어디에 가면은 제일 좋은 역할이 되겠느냐. 네. 그것도 제 판단을 넘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렇긴 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하시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네. 이런 얘기도 알아주시면 있어요. 고맙겠습니다. 강남에서 이긴다고 합시다. 예. 그 뒤에 나는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네. 땅 짓고 헤엄치면서 나는 헤엄친다고 우기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하여튼 본인은 만약에 혹시 강북에 차출이 된다. 그러면 강북에 나가서라도 근데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요, 강남이 네. 이 한강의 남쪽인데 네. 다 그렇게 강북하고 획일적으로 다 구분이 되나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예. 강남 쪽이 뭐 새누리당에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강북 쪽이 반드시 좀 그렇지도 않을 정치적으로 겁니다. 반드시 좀-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뭐 제가 듣기로는요. 네, 네. 하여튼 뭐 바닥 민심이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더 많이 하시는 거 네, 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듯이 뭐 땅치고 헤엄짓기다. 뭐 그런 판단 글쎄요. 아무튼 근데 강북에라도 혹시 네. 차출되시면 네. 나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뭐 그런 판단을 하시면 저하고 또 논의를 좀 하자고 하겠죠. 아직 네네. 뭐 그런 뭐 연락도 없었고요. 네. 예, 뭐 근데 저기 답답하시죠? 아니, 이렇게 전혀 자꾸- 답답하지 아니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게도 한미 FTA와 관련돼서는 그 홀로 검투사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네. 좀 아니 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있지 괜히 이제 뭐 이제 협상 대표를 네. 하고 또 통상본부장을 하고 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알게 모르게 네, 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네. 현직에 있을 땐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네. 역시 이제 좀 시간이 많은 백수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메일에서도 뭐 이렇게 네. 연락도 오고요. 네, 이제 네. 그런 분들 보니까 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학생들의 어떤 모임도 있었고요. 네. 바로 어제 그제도 그런 데 가서 제가 좀 강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지자들도 많이 만나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뭐 그냥 지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여튼 잘했다, 네. 고생했다, 뭐 그런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한미 FTA와 관련해서 유별나게 이제 SNS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돌아요. 그것과 네. 관련해서 이제 정호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본부장님이 SNS 쪽에서 너무 홍보도 안 하고 해서 자금의 사례가 초래됐다. 이렇게까지도 그 보수당에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 그게 홍보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진짜 홍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첫 번째 의무는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가서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거죠. 네, 네. 그거 지난 4년 동안 정말 국회 출입을 제가 정확히 세워진 근데 그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정호김 의원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요. 네. 뭐 모자란다고 하면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얘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그건 뭐 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저께도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네. 헌법 1조 제가 압니다. 뭐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뭐 이렇게 시작되죠. 네. 헌법의 마지막 조 아니면 헌법의 100조 헌법가 몇 조로 구성이 되어 있냐 모르거든요. 네. 근데 몰라도 국민들이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12.12 그 한미 네. FTA 관련해서 지금 막 동영상들을 올리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동선을 추가하기 위해 주권 중에 예, 일부를. 그때 토론하던 내용. 네, 이완용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지금 막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 토요일이에요. 예, 새삼스럽네요. 네. 예. 그래서요. 울산 녹약이라고까지. 근데 뭐 헌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네. 그 달달 외우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네. 결국 그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라는 것에 대한 양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뭐 남을 해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러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 법원에 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 한미 FTA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내려서 무역을 확대해 보자.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외에 각국이 갖고 있는 무역에 관한 장벽 어떻게든 내려서 개방도를 또 올려보자. 네. 그 두 가지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ISD가 어떻다 하면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디테일까지도 알면은 너무너무 좋죠.
네. 근데 그 디테일이 복잡하면은 기본은 알아야죠. 그죠? 네네. 뭐 기본이 알면은 그 위에 디테일이 있으면은 그 디테일은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분 말씀대로 ISD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교육의 학대 또 장벽을 내리는 이거 식민지다. 뭐 경제의 침탈이다. 내판 주권을 자본이다. 잃었다. 그러면 우리의 주권을 이거는 뺏겼다. 뭐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할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디테일을 논해도 결국 그게 이제 이념과 시각의 문제일 텐데요. 정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제가 트위터도 해봤죠. 그 다음에 뭐 홍보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뿌려보고 했는데요. 사실이 전달되는 데에 조금 모자람이 있다 하면 뭐 계속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념적인 출발점이 다르다 하면은 설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한계를 제가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도 협정문에 쓰여 있는 사실 앞에서는 좀 겸허하게 수용을 해주셔야 뭐 맹장 수술하는데 뭐 1,000만 원이라 했나요? 900만 원이라 900만 했나요? 원. 든다. 뭐 이빨 뽑는데 얼마 든다. 그런 말이 막 난무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최근에는 저 얘기도 들어요. 그 아이 출산할 때 1,000만 원 든다. 출산할 때 1,000만 원 든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팩트는 뭐죠? 그 제가 그 아주 인터넷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네. 그다음에 홍보 책자에 이 우리 의료보험은 협정 적용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고 페이지 수 몇 페이지에 몇 조 몇 항입니다. 하고 갈로석에 아주 박아놨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이라도 협정부 있으면 열어보면 거기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협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네.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근데도 그래서 그 얘기는 계속 돌아요. 그런 사실이 적혀 있다면 네. 사실은 사실대로 좀 수용을 해주고 네. 좀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주셔야지 네. 그걸 계속 눈 감아버리고 네. 다른 말을 지어내고 하면 네. 그러면서 홍보가 모자란다 하면 저는 억울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백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반 정치인, 반 공무원 같이럼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야당의 지금 같은 공격이라고 그럴까? 네. 그걸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층도 또 사실 국민들 중에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좀 공무원 같은 답변 말고요. 네. 좀 다른 답변 좀 해주시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국가적 그러니까 야당 공격인데요. 아젠다가. 아까 뭐 균형이 깨졌다고 하면서 자동차 하나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그게 바뀐 내용인데 그분들이 뭐 미국 누구한테 보냈다는 편지 저도 봤습니다. 네네. 봤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아직 답장도 안 왔죠. 예, 그 답정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정작 바뀐 내용인 자동차는 제일 마지막 10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네. 1번부터 9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원협정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참 제가 그 왜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거 제일 자동차부터 1번으로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서 뭐 지금 야당의 공격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공격이 뭐 다양합니다. 10가지 전부 다 공격인데 그 10가지 중에 9가지는 사실 그분들이 제보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그 정동영 의원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뭐 말 바꾸기 아니면 입장을 바꾼 이제 그런 쪽으로밖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머리가 허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청소년기나 뭐 티네이저 때는 조석 간에 뭐 이렇게 입장을 바꾸죠. 말도 바꾸고. 그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의 행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뭐 우리 사춘기 있는 뭐 그런 식의 결정은 아니거든요. 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번 모여서 회의하고 해가지고 도출해서 이거는 가는 길이 맞다고 하고 또 가는 길 중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토의를 해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낸 게 협정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적인 그 외교관이셨는데 네. 그리고 또 당신 생각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부에서도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화가 되고 그 근저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또 재벌들의 신뢰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꼽사등이 껴갖고 이거 참 이쪽에도 억울하다 예.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다거나 예. 그랬었으면 또는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사회 역할을 다 했었으면 오늘날 같은 것보다는 좀 완화가 됐었겠죠.
예. 완충작용을 하실 제가 수 뭐 있죠. 현직 떠나서 국민이 됐습니다만은 네. 정치를 전반적으로 평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뭐 잘된 부분, 못된 부분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지금 지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이시지만 그냥 전문 외교관으로 보시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왜냐하면 아, 이미 그렇습니까? 정치인 비슷하게 보는데 네. 어떠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지금 네. 이명박 정부의 그 정치 지도자 즉 각 대통령들의 정치 철학이나 네. 외국에 대한 시각이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 대통령이 뭐 대미 관계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네. 이러니까 그런 다른 부분들을 모실 때마다 느껴야 되는 외교관으로서의 고충도 있을 거고요. 네. 더불어 만약에 차기에 그 외교가 흔들림없이 갈 수 있으면 어떠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예.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교부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마지막 오랫동안 했던 거는 주로 이제 경제 통상 부분이라 가지고요. 네. 정치 안보 쪽에 대한 소양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소위 정치라는 인문과학, 예? 그것도 네. 뭐 사이언스죠. 네. 그죠? 거기 학문이 다 있고 정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학에 대해서 저는 높은 부가가치를 제 스스로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 그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걸 부여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뭐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죠. 네. 그죠? 민주주의가 어떤 단선적인 네. 단세포적인 그런 사회는 아니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양한 그 의견을 결국 이렇게 수렴해내는 작업이겠죠. 네. 그죠? 근데 그 수렴해내는 작업은 현대같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면은 결국 대의 정치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국회의 기능, 뭐, 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혼미한 것 같아요. 네. 혼미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한미FTA 막판에, 끝장 토론을 한다 이래서 국회에 출입을 했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이건 행정부대 국회관, 국회하고 할 때는 여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쭉 계시고 마지막에 질문은 하긴 하십니다만은, 저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시민단체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뭐 다양한 시민단체가 아니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예요. 그분들은 저지를 위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국회 안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그 시민단체들하고 직접 토론을 하면서 그죠? 흑백을 가려야 되는 듯하게 국민들한테 계속 이제 방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어떤 현대 대의 정치에 큰 흠결이 생긴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새누리당의 무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새누리당의 무능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당은 당마다 다 마찬가지죠. 어느 네. 뭐 다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느 한 나라 한쪽이 무능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완전히 유능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네. 이제 그 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쭉 다녀본 경험으로요. 뭐 그 경험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뭐랄까 지불하는 그 네. 국민적인 뭐랄까 코스트. 코스트랄까요? 네. 그게 굉장히 높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네. 그 사실 뭐 스위스 같은 나라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뭐 나라 작지만 잘 살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살 줄 아무도 몰랐죠. 네. 근데 지금 잘 살고. 네. 근데 그 나라에 제가 있을 때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스위스 국민 만나는 사람한테 대통령 이름 물어보면요. 10중 한 7, 8명은 대통령 이름 몰라요. 네. 스위스 사람들. 네. 그 자기 사는 거하고 별로 지장 없다는 거죠. 네. 예, 자기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또는 민주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뭐 그렇다고 그럼 스위스가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막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게 시계추가 많이 이게 진폭이 커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발상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과정을 불가피하게 또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정치 때문에 이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도 예. 말씀드린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새누리당에서 만약 정말 정치 철학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한미 FTA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면 그 표결에 있어서도 좀 더 자신만만했을 수 있었는데 사실 또 계속 그 본인들도 표를 의식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봐요. 네. 표를 의식하고 거기 지금 뭐 또 한미 FTA에 지금 그때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에 대한 그 낙선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공백에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 검투사처럼 딱 떠올라서 그 매국노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정치권에 끌려 들어가는 네. 이러한 지금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국회에 들락거리면서요. 우리 소위 정치인이라면 뭐 제가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이제 가까이 이야기도 해보고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지켜도 보고 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그 지탄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분들 이렇게 관찰하면 정말 고민이 많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아까 같이 각자의 고민은 깊고 각 당의 고민은 깊은데 이게 좀 다른 의견이 이렇게 수렴돼 가는 절차에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 아들 녀석 지금은 다 장성해서 뭐 회사원입니다만은 제가 바깥에 이제 근무를 하는 그 계기로 해서 이 친구 이제 뭐 유치원 아마 국민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밖에 있었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그랬죠. 서울에서요. 근데 그 중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카나다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 친구 이 녀석이 어떤 공부를 하냐고 봤더니요. 선생님이 주신 뭐 과제 같은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느냐. 이런 거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한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느냐, 솔루션을 만드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참 지나고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해답이 없어요. 그냥 토의하고 가까이 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예?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것은.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충격적으로 받았던 건 그런 교육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교육 받아봤냐 했더니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민주주의고 그것도 대중민주주의죠. 뭐 우리나라 국민한테 5천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각자 이제 성격들이 뚜렷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돼가는 그런 게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그게 어떤 사회적 화합이죠. 또는 뭐 고상한 올라가면 뭐 사회적 통합이죠. 소셜 코이즌이라 그러죠.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그런 걸 하려면은, 조금 그런 절차, 내지는 뭐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자각, 내지는 교육,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아까 그 하시던 말씀, 김영삼, 아니, 예. 김대중 전 그 뭐가 다르냐고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가 뭐 그때 뭐 국장 겨우 했으니까요. 제가 뭐 그분의 공가를 이렇게 논할 만큼 그런 해안을 가졌던 지금도 없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경제 통상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굉장히 진보, 이제 그때도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진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대외 정책에서 했던 거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때 유통시장을 개방한 것도 대부분 그때였습니다. 네. 예, 그때 굉장히 많이 개방을 했고요. 또 그분이 했던 말 중에 IBM, 이거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IBM 여기다 투자를 해서 회사를 차리면 거기에 고용되는 것은 한국 사람이고 그거는 IBM 코리아다. 그러면서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분 말씀이 정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당의 어떤 뭐 진보 아니면 보수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당의 그 노선으로서 평가하기보다 각자의 대통령이 남기신 어떤 업적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본부장이 됐고요. 네. 또 열심히 하라는 당부 밑에서 제가 열심히 했고요. 또 그때 그렇게 타결을 해서 뭐 제가 그때 노무현 예.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던가요? 본부장님께. 그때 제 기억에요. 정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때 뭐 1급 공무원이었으니까 대통령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거나 그럴 기회는 잘 없었죠. 제 위에 본부장이 따로 계셨고. 근데 타결이 되고 이렇게 라디오 담화, TV 담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월 며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저도 와서 뒤에서 배석을 하라. 네. 저 사실 영광스러웠죠.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는데 제가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달리 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열심히 했다. 하여튼 꼭 해나가자. 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은 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니까 네. 그 다음번에 이제 곧 이제 또 대선이 있으니까 어떤 그 대통령과 외교와의 관계 네. 또 지역 공무원으로서 바라는 대통령 뭐 이런 네. 거 좀 있습니까? 예, 뭐 대통령을 어떤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네.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분명히 대외 정책에 대한 어떤 좀 해안이 계신 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요즘 이제 토론에 많이 가보면 이제 뭐 무역은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내수로 가자. 뭐 분명히 내수해야죠. 근데 우리 GDP의 90%가 지금 무역 수출입 아닙니까? 그러면 내수하면 그거 빼면 10%입니다. 10% 내지 15%. 그거 작으니까 키워야죠. 키워가는데 그 키우는 반작용으로 무역을 줄이자. 그건 아니죠. 그죠? 무역은 무역대로 하면서 내수를 키워야 되고, 내수 키우려면은 또 그 방법은 그냥 닫아놓고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내수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불가피하게 또 개방이 네. 가미가 돼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네. 조금 더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를 볼 우리 지도자로서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과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두 분 비교하라면 저는 뭐 그거는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인가요? 예. 네. 뭐 어차피 만약에 그냥 정동영 의원님께서 매국노라고 하셨으니까 네.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력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죠. 이번에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